미국이 이란 전함을 20척 넘게 격침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던 지휘관을 제거하는 등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안에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군사와 경제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과의 물밑 협상설에 대해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2% 넘게 폭락해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 경유는 리터당 100원, 휘발유 50원이 오르는 등 주유소 기름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이 오늘 체코와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선발 투수로는 소영준이 예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오늘로 벌써 닷새째입니다. 밤사이 전쟁 상황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미국이 이란 전함을 격침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던 이란 부대의 지휘관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이미 승기를 잡았다면서 며칠 안에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황지원 기자입니다. 바다 위 불길이 보이고 이내 전함이 폭발하더니 그대로 침몰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란 작전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잠수함으로 이란 전함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Instead, it was sunk by a torpedo. Quiet death. The first sinking of an enemy ship by a torpedo since World War II. 현재까지 이란 전함 20척 이상을 파괴했다며 이란의 주요 해군 전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며 이란 영공을 며칠 내 완전히 장악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The two most powerful air forces in the world will have complete control of Iranian skies, uncontested airspace. 또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던 이란 부대의 지휘관을 사살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댄 케인 합참 의장은 미군이 꾸준한 진전을 이루고 있고 탄약도 충분한 반면 이란은 전력이 급속히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ran's theater ballistic missile shots fired are down 86% from the first day of fighting, with a 23% decrease just in the last 24 hours. 이스라엘군은 1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군 본부 등에 250여 발을 투하했다며 집중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주둔 중인 튀르키예에선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격추됐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영공으로 이란 미사일이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튀르키예 국방부는 영토와 영공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 바로 다음 날 이란 내 쿠르드 무장 세력 지도자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는 대신에 쿠르드족을 통해 이란 정권을 전복시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He did speak to Kurdish leaders with respect to our base that we have in northern Iraq.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접촉했고 이란 체제 전복을 위해 쿠르드족 무장 세력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내 쿠르드족은 반정부 진영의 핵심 세력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공습을 받자 이들이 봉기할 것을 우려해 선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란의 체제 전복을 위해 쿠르드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But as for any report suggesting that the president has agreed to any such plan is completely false and should not be written.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쿠르드족이 실제로 참전할 경우 공중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이번 전쟁이 지상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이는 결국 죽는다며 후계자로 거론되는 하메네이의 차남 모주타바를 겨냥한 공격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반면 이란은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중동의 군사와 경제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과의 물밑 협상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장동건 기자입니다. 미군 기지와 미국 대사관 등이 있는 주변 중동 국가들에 보복을 가하고 있는 이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닷새째 이어지자
위협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중동 내 군사 경제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결사항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내비친 가운데 이란 정보 당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 CIA에 물밑 접촉을 해왔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공격을 시작한 다음 날, 이란이 종전 조건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의 비공식 협상서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모하마드 모흐베르는 미국과 어떤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오만을 통한 물밑 협상설이 제기됐을 때도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SNS에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 4일부터 사흘간 국장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식은 인파 밀집 우려로 연기됐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네, 혼란스러운 중동 상황은 국제부 한여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이번에 이란이 튀르키예한테까지 미사일을 쐈다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왜 쏜 겁니까? 네,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튀르키예 상공에서 격추된 건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에는 곧장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Bu sabahki olayda olduğu gibi NATO müttefiklerimizle yakın istişare içinde her türlü önlemi alıyoruz. 이렇게 튀르키예에 미사일을 쏜 것도 의아한데 이러면 일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튀르키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국이기 때문인데요. 이란은 그동안 주변 중동 국가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도 나토 가입국인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전쟁 양상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게 된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키프로스의 영국군 기지를 향하던 미사일이 궤도를 이탈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확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마침 이란과 미국의 협상설도 나왔는데 이란이 강하게 부인했잖아요. 전쟁이 좀 금방 끝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란 정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물밑 접촉을 해왔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당장 이란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지만 시장은 이란이 전쟁 종식 합의에 열려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보도 직후 나스닥 종합지수가 장 초반 상승률을 보였고 연일 고공행진이 이어가던 뉴욕 유가도 소폭 상승에 그치며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건데요.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에서 핵심 변수로 꼽히는 미국의 무기 비축량과 관련해 백악관이 또다시 충분하다고 반박하며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동맹국들한테도 지금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을 향해 모든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했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서도 처칠 전 총리와 비교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모두 이란 공습을 위해 자국 내 미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하루 만에 백악관은 스페인이 미군과의 군사 협력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It's my understanding over the past several hours they've agreed to cooperate with the U.S. military. 하지만 스페인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당분간 동맹국 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장례를 원래 오늘 치르려고 했는데 연기됐다고 하더라고요. 못 치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하메네이 장례식이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 갑자기 취소되는데요. 이란 정부는 전례 없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행사를 미뤘다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 대규모 인파를 겨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위험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 정부 실권자들이 하메네이 추모를 위해 한 곳에 모이기에 정치인 암살을 노린 공습을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공식 행사가 다시 시작될 것인지 새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참 상황이 혼란스럽네요.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항공편이 차질을 빚으며 많은 국민들이 중동에 발이 묶인 상황인데요. 두바이 공항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여행사를 통해 40명이 귀국할 예정이고 다른 귀국 일정 조율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도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을 위해 전세기와 군 수송기 투입,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여혜 기자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혁명수비대의 지지를 받는 데다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2의 하메네이가 차기 지도자가 된다면 최악이라고 밝혔고 이스라엘은 곧바로 암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민영 기자입니다. 이란 현지 언론은 전문가 회의가 알리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즈타바는 부친인 하메네이를 공식 직함 없이 보좌하며 그림자 실세로 불려온 인물입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실을 통해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으며 강경보수, 반서방 노선을 대변해왔습니다. 이슬람 혁명 정신에 위배되는 세습 논란에도 강경파가 다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문가 회의의 판단이라기보다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세력의 체제 유지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이 반정부 시위의 주된 슬로건이 이 체제에 대한 변화, 그리고 독재자에 대한 저항,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그 최고 지도자로 됐다라는 것. 이스라엘은 곧바로 이란이 임명하는 모든 지도자는 명확한 암살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모즈타바는 지난 2019년부터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는 만큼 미국과의 정면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스위스 비밀 계좌 등에 분산돼 있는 최대 294조 원에 달하는 하메네이의 재산이 누구 손에 들어갈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을 점검합니다.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변동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와 환율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회의에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사법 3법이 심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6.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 여야 출마 예정자 모두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오늘 오전 10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 특검과 한 전 총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앞서 1심은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야구 축제죠.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대회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은 오늘 오후 7시 일본 도쿄돔에서 C조 최약체로 평가받는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목표는 17년 만에 8강 진입인데요. 소형준이 선발 투수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기름값은 벌써 시차도 없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이틀째 녹아내렸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내일이 더 무섭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먼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황을 이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 차량이 줄을 섰습니다. 기름값이 치솟을 것이란 공포에 더 오르기 전에 주유하려는 차들이 몰린 겁니다. 지나가지고 올라갔죠. 한번 이 얘기 들어봤어요. 네, 취재진은 이곳에서 과연 이 주유소에 10분 동안 몇 대의 차량들이 방문했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총 22대의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름을 넣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843원으로 단숨에 1,8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만에 55원이나 오른 것으로 시내엔 2,000원 넘는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경유는 더 심각합니다. 하루 만에 무려 100원 가까이 뛰면서 폭등 수준으로 가격이 뛰었습니다. 2008년부터 하루 단위로 기름값이 공개된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급등한 국제유가가 반영된 기름이 국내로 들어오기도 전인데 불안 심리에 기름을 넣는 차량이 몰리며 가격이 가파르게 뛰는 겁니다.
정부는 여전히 201분 이상의 비축유를 확보해 대응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시중 기름값이 가파르게 뛰자 국제유가 급등세를 빌미로 폭리를 취하는 건 아닌지 조사에 나섭니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도 중동 정세가 악화하고 있어 기름값 리터당 2,0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대폭락했던 그제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무려 70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5천선에 간신히 턱걸이했는데 단 이틀 만에 무려 1,150포인트가 날아갔습니다. 시가총액 800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등 각종 방어 수단이 총동원됐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도에 구경호 기자입니다. 3% 넘게 빠지며 출발한 코스피는 가파르게 떨어지더니 6분 만에 매도가 정지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팔지 못하게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8% 넘게 떨어졌고 결국 20분간 매매 거래가 정지되는 비상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폭락을 이어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최고인 12% 넘게 빠진 5,093에 마감했습니다. 이틀간 코스피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 첫날 452포인트가 빠지더니 698포인트를 더해 총 1,15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 기간 코스피 시가총액은 821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현대차는 16% 가까이 떨어졌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0% 안팎으로 빠졌습니다. 하루 반짝 수혜를 받던 방산주와 해운주, 정유주도 하락으로 돌아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상승률이 세계 1위였지만 이제 하락률도 1위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중동에서의 정정불안, 유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융시장 충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국가군에 속합니다.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모두 발동됐지만 14%나 급락하며 90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0원 오른 1,47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하며 1,48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야간 거래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했는데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대거 달러로 바꾼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안전자산 선호로 올랐던 국제 금값도 반짝 급등했다 다시 하락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코스피를 든든하게 방어하던 개미들조차 얼어붙었습니다. 증권가에선 패닉셀은 금물이라는 조언이 나오지만 지금 분위기에선 당장 오늘 장이 열리자마자 5천선이 깨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어서 김세희 기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제 코스피 급락장에서도 6조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주식을 저점에 대량 매수할 기회로 본 겁니다. 하지만 어제는 달랐습니다. 개인은 매수세가 급격히 약해지며 800억 원가량 순매수에 그쳤는데 오히려 외국인이 장 막판 매수 우위로 돌아서며 2,3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6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운 기관의 매도세를 떠받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자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한 겁니다. 주식을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가진 시드가 너무 많이 날아가서.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무려 27% 넘게 뛰면서 사상 처음 80을 넘겼습니다. 연이틀 폭락세가 이어지자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2020년 코로나19 때 10조 원 규모로 조성된 증권시장 안정펀드가 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장에선 경제 체력에 비해 지나치게 급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로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반등을 염두에 두고 매수 혹은 보유로 대응하시는 게. 하지만 단기 저점으로 예상됐던 5,600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만큼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두바이 등 중동으로 가는 여객기 운항 중단이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여행지로 유럽을 가려던 신혼부부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경유지로 중동을 거쳐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행객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오후 5시 50분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뜨는 여객기에 결항이 안내됩니다. 중동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노선도 마찬가지로 두바이와 카타르 도하행 비행기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중동행 비행기를 타기 위한 수속 카운터입니다. 비행기가 결항된 탓에 텅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등 중동의 9개 국가의 영공이 전부 닫히거나 통제되며 벌어진 일입니다. 대한항공은 우선 오는 8일까지만 두바이 노선을 결항하기로 했지만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중동으로 가거나 중동을 경유해 유럽으로 가려고 했던 여행객들에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여행지로 출발하려던 한 신혼부부는 갑작스런 결항에 공항까지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시간 정도를 기다렸고 10시 넘어서 아예 영공 폐쇄로 항공기 결항으로 안내를. 대체 항공편을 찾는 여행객도 있습니다. 결항이 길어지면 아마도 이스탄불로 경유하는 표를 다시 끊을까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행을 취소하려고 해도 현지 호텔 위약금 등의 문제가 있어 전쟁이 길어질수록 여행객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맞서는 또 다른 최전선,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이렇게 수많은 선박들이 해협을 건너지 못한 채 발이 묶여 맴돌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숨통을 쥔 이란의 다음 카드는 뭘까요?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33km의 좁은 폭의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34%가 지나는 에너지 숨통입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페르시아만 산유국에서 출발한 유조선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이기 때문인데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호르무즈 의존도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미국은 이란 해군 격파를 외치고 있는 상황. Attention all ships, attention all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Thus far, we've destroyed 17 Iranian ships, including the most operational Iranian submarine. Today, there's not a single Iranian ship, Strait of Hormuz or Gulf of Oman. 미국에 맞서 이란이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 만지작거리는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 하메네이가 사망 열흘 전 호르무즈 해협 훈련을 진행하며 미국 군함을 침몰시킬 무기라고 밝힌 기뢰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뢰는 물속에 설치돼 지나가는 선박을 폭발시키는 일종의 바닷속 지뢰. 이란은 5,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기뢰를 뿌리기 위한 고속정까지 비축하고 있습니다. 좁은 해협에 수천 개의 기뢰가 뿌려진다면 이란의 공원대로 불바다가 되고 어떤 유조선도 넘나들기 힘들어집니다. 전 세계 유조선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발이 묶여 있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보이면서 중동에서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군사 행동을 이어가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듯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는 국방비 증액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이란에서 사들이는 원유는 무려 이란 수출량의 80%에 이릅니다. 중동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원유 수입량의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정도입니다. 전략 비축유가 상당하다고 알려진 중국이지만 이란 사태가 오랜 기간 이어진다면 에너지 위기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연일 이란 사태를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霍尔木兹海峡及其附近水域是重要的国际货物和能源贸易通道，维护这一地区的安全稳定符合国际社会的共同利益。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을 직격하는 강도 높은 비판만은 피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과도한 비판보다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作为世界两个大国，中美应当相互尊重、和平共处、合作共赢。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열린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회 기간 동안 중동 전략을 고민하면서 미국의 군사 압박에 맞불을 놓기 위해 국방비를 최근 3년 증가율인 7.2%보다 더 크게 올리는 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意思就是我们打不过别人，但是我要有办法让别人不敢把他的力量来打我。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로 미국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한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에너지 문제는 물론 안보 리스크까지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미국이 과거 악의 축으로 지목한 국가 가운데 이제 북한만이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압박 대상은 북한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북한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자폭 드론 스쿼터 전술이 전장에서 위력을 보인 만큼 북한 역시 무인기 전력 강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는 미국의 이란 공습 이튿날인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멘트 공장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한 손에 담배를 든 채 미소를 띤 모습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아버지 김정일이 50일간 공개 활동을 중단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이란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평가받는 데다 미국 본토를 사거리로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참수 작전이 북한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은 북한 쪽이 훨씬 낮은 거죠. 뿐만 아니라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 중심의 현대전 양상을 주시하며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매체는 최근 평안북도 공군기지에서 북한 무인기 2대가 나란히 포착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제 샤헤드 계열 자폭형 무인기를 접한 점이 향후 무인기 개발과 생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방공망을 뚫은 스쿼터가 이란의 자폭 드론이었던 것처럼 북한 역시 다량의 무인기를 활용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미국의 군사작전 가능성이 공포로 작용하는 만큼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에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며 이란 영공을 며칠 안에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던 이란 부대의 지휘관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군사와 경제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과의 물밑 협상설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습니다.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지 수술을 한 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진과 산모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산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박 4일간의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AI와 원전, 조선 등 정부 주력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순방 둘째 날 마닐라 영웅묘지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참전 용사와 후손들 앞에서 한쪽 무릎까지 꿇으며 감사를 표시하고 초청까지 합니다. 필리핀은 한국 전쟁의 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병력을 파견한 국가입니다. 이어 한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조선을 포함한 제조업과 에너지, 핵심 광물 등의 협력을 더 강화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필리핀 재외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선 현지 치안 개선을 약속하며 필리핀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의 임시 인도 등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임시로 좀 한국에 보내달라고 임시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AI, 조선,
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며 아세안 국가로 경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또 정상들과 중동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인식을 공유하며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한 이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마닐라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타이밍이라며 거취 표명을 압박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조희대 탄핵 공청회까지 열고 탄핵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을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합니다. 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정 대표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하고 무지하다며 저항군 우두머리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같은 시각 범여권 의원들은 조희대 탄핵 공청회를 열고 탄핵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조희대를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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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뻔뻔하게 그냥 앉아있고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했다거나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이자 보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방어용이라 반발했습니다. 모든 사법부 공격의 원인과 그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부각이라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등 여론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직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로 떠오른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구청장직에서 물러나며 출마 행보를 본격화했는데요. 오 시장은 아직까지 심사숙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퇴임식에 몰린 지지자들이 푸른색 풍선을 흔듭니다. 정 구청장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행보를 위해 성동구청장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경선을 지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현일 등 현역 의원들의 합류가 거론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의원과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야권 대표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당의 노선 변경을 주장하며 지도부와 각을 세운 가운데 당 공천관리위원회도 현역 단체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현직 단체장에게 용단을 부탁한다며 직을 내려놓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갖지 말고 초심으로 뛰어달란 의미였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현직 광역단체장인 만큼 사직 의무는 없지만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재판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과 4월에 재판 기일이 정확하게 겹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그냥 무심히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 나경원, 안철수, 신동욱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본선행 티켓을 위한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여성 김모 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두 차례 만난 남성들에게 자신이 복용하던 정신과 약물을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 김모 씨.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김 씨는 배달 음식을 핑계로 숙박업소에서 만남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13만 원 상당의 치킨을 주문하는 등 감정의 동요 없이 태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냉담함과 충동성, 공감 능력 부족 등을 평가하는 진단검사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 씨는 정상 범위를 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검사에서 계곡 살인 사건 이은혜는 31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엄인숙은 40점 만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김 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도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상해를 입힌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피해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한 산모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지 수술을 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죠. 법원이 산모와 병원장 등 의료진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에게 실형을, 산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4년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산모 권모 씨. 심장 뛰는 거 봐요. 정도는 나아야 된다. 못 지어요. 한 산부인과 의료진은 900만 원을 받고 제왕절개를 통해 권 씨 아이를 출산시킨 뒤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상태라 임신 상태에서 낙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해 병원장에게는 징역 6년, 집도이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냉동고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며 느꼈을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빼앗는 것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공범으로 인정된 산모 권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도 태아의 심장 소리를 직접 확인했고 수술 전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볼 때 아이가 살해될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용인했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다만 권 씨가 출산 책임을 홀로 져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임산부였던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나 이럴 것이라는 추측에 기댄 판결이라고 생각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어 현재 낙태 범죄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현장에 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살해가 된다며 낙태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야구 월드컵으로 불리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대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8강 진출을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개막 날인 오늘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도쿄에서 권용범 기자입니다. 럭비공을 주고받으며 밝은 분위기 속에 훈련을 시작한 대표팀. 연습 경기에서 폭발적인 화력을 보여준 타자들은 결전지 도쿄돔에서도 배팅볼을 펑펑 쳐 넘겼습니다. 개막을 하루 앞두고 최종 점검을 마친 대표팀은 17년 만에 8강 진출을 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코리아를 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이애미에 가서 또 좋은 경기로 또 팬들에게 또 좋은 또 기쁨을 선사하겠다. 조 2위까지 주어지는 8강 진출권을 따려면 첫 경기 상대인 최약체 체코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선발 투수 중책은 소형준이 맡았습니다. 1200만 관중을 동원하는 한국 프로야구 대표팀의 선발 투수로서 그에 맞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던지겠습니다. 체코를 꺾고 7일 숙적 일본마저 제압하면 8강 진출에 9분응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 지면 8일 대만전과 9일 호주전에서 반드시 승리한 뒤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합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고 실전만 남았습니다. 부진했던 한국 야구가 이곳 도쿄돔에서 부활의 신호탄을 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언제 끝나나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개구리가 겨울잠을 깬다는 경칩이 찾아왔습니다. 절기상 경칩이 오늘 낮엔 포근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하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겨울잠을 자던 곤충과 동물들이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절기에 맞게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4도,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15도 이상까지 오르며 다소 포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시샘하듯 늦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예정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내륙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보됐고 강원 중부와 북부 내륙에는 3에서 8cm, 강원 산지에는 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로 인해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비, 눈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강원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도 얼어붙을 수 있어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와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이번 주말은 평년보다 다소 쌀쌀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겨울이 가고 이제 나무를 심는 계절이죠.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미세먼지까지 줄여줘 탄소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정부가 올해 전국에 3,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장 13개 크기의 호수를 둘러싼 도심 속 공원에 나무들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대로와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산책 명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는 미세먼지를 잡는 해결사로도 나섭니다. 이곳 공원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나무들이 더 심어집니다. 정부는 기후 대응 도시숲 90개를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곰솔이나 잣나무 등이 심어지는데 도심에 이런 숲이 만들어지면 미세먼지 농도는 25%, 초미세먼지는 40% 줄어듭니다. 이런 도시숲을 포함해 서울 남산 면적의 60배에 달하는 18,000헥타르에 3,600만 그루의 나무가 올해 전국에 심어집니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 지역을 회복하고 산업용재로 쓰일 나무 역시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제주에선 이미 지난달 나무 심기에 들어갔고 5월 초까지 경기와 강원도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숲을 만들어가면 숲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커집니다. 나무를 심는 시민들에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탄소 중립 포인트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24일 세계 각국에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조만간 10%에서 15%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글로벌 관세 인상이 아마 이번 주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들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주요 해운 노선의 운임이 보름 만에 폭등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그제 기준 대형 유조선의 중동 노선 운임은 지난달 13일보다 3배나 뛰었는데요. 여기에 해진공은 또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물동량은 평상시보다 8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줄면서 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줄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모든 산업의 생산 활동을 종합한 전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3% 감소했습니다. 반면 소비는 2달 연속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유지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 등을 만나 우리 기업들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장관은 지난 1월에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캐나다를 찾아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오늘은 만물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오늘 낮 동안 포근하겠지만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비는 퇴근길 무렵 중부지방과 호남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최근 많은 눈이 내렸던 강원 산지에 다시 15cm 이상의 큰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중부 내륙으로도 많게는 5에서 8cm가량이 되겠습니다. 비로 내린다면 대부분 5에서 20mm가량이 예상되는데요. 이 눈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종의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1.7도, 춘천이 영하 2.4도, 안동 영하 0.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대전과 광주, 대구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이번 주말에는 맑은 가운데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레이더를 폭파했다. 미국의 유명 영화 감독이 이스라엘에서 사망했다. 이란 사태 이후 온라인에 퍼진 가짜 뉴스들입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최근엔 AI 영상으로 더 교묘해졌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